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주도주가 바뀌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경기가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은 둔감한 그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 방어주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상당히 양호하게 잡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닥 시장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통신이나 음식료 이런 경기 방어성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잡히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방어주들로 일컬어졌었던 NC소프트나 KTNG 이런 종목군들이 또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 그리고 여기서도 경기와 무관한 그 종목군들의 상승세 오늘도 점쳐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볼까요? 일단 뉴욕 증시는 거래가 많이 한산했습니다. 혼조권으로 마감된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선 기자입니다. 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재정절벽에 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여기에다가 유럽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모습 속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보합권의 움직임을 기록했고요. 소폭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장 막판에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0.02%의 약보합권 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만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0.0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머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게 한산한 모습 속에서 채권 시장이 휴전한 가운데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요. 장 출발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대선 이후에 급락했던 장세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포착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산한 흐름 속에서 낙폭을 키워간 증시는 결국 종가를 12,815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 전일 밤에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한산한 모습이었고요. 리서치 인 모션은 블랙베리 10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그룹 같은 경우는 피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강한 반등을 나타내는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등락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좀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한 업종을 보면요. 산업 섹터 0.59%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0.5%가량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 역시 0.5%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 거래일에서 1%대 이상으로 하락했던 통신주는 이날 장에서 0.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장이었는데요. 하락한 상위 종목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렛패커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룹 등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장 마감에 이어서 유럽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만이 소폭 상승했을 뿐 영국과 또 프랑스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07%의 상승이었고요. 7,16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0.04%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4%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스 의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통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그 구제 금융 지원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유럽 쪽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유럽장 역시 보합권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것은 전 거래일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금융주가 반등을 시도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영국 증시에서 스코틀랜드 국립은행과 또 바클레이즈, 독일의 코메리츠뱅크 등이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흐름 보시면요. 필수 소비재가 0.9%, 1% 가까이 올랐고요. 경기 민감 업종 역시 0.2%의 상승, 기초 소재 섹터 0.5%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산업 섹터와 통신 업종 등은 하락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코메리츠뱅크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2.23%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전일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락했던 증시였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 0.04%의 하락으로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업종별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경기 민감재가 0.4%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금융주 역시 0.8%가 올랐습니다. 기술주 0.0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종목별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장에서 하락했던 바클레이즈라든지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 국립은행과 같은 금융주들이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됐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 카크 지수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0.4%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가가 3,411.6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은 경기 민감재입니다. 0.31% 올랐고요. 역시 금융주가 올랐습니다. 0.2% 가까이 상승한 흐름이었고요. 통신 업종이 0.7% 상승으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는 부진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1.91%의 하락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까지 살펴봤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유가가 이번 주 오늘장에서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주 동안의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들이 도출될지 여부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